아침에 화장실을 가면 유난히 눈에 띄는 거품이 변기 위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고 남아있지요. 많은 분들이 오늘은 소변 줄기가 새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그 거품이 매일 반복되고 점점 진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 띄는 통증이나 불편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는 소변의 작은 변화로 나타나곤 합니다. 거품이 그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이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라며 넘기시지만 사실 콩팥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거품을 만들고 이는 곧 몸속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은 원래 혈액 안에 있어야 할 귀한 자원인데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거품이 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또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물을 적게 마시거나 전날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은 탓일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거품이 생기는지 그리고 단 3,000원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실제로 거품은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다시 흡수하며 혈압과 체액의 균형까지 관리하는 참으로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지쳐 힘을 잃으면 가장 먼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품이 생기는 것이지요. 환자분들 중에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병원에 가야 하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아프다고 바로 알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아니고 배가 당장 아픈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작은 단서로만 존재를 드러냅니다. 바로 거품, 부종, 혈압 상승 같은 미묘한 변화입니다. 70대 초반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변기 안에 거품이 자꾸 생기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탓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고 이미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품을 그냥 넘기지 말걸. 물론 모든 거품이 병적인 건 아닙니다. 물을 적게 마셨을 때, 소변 줄기가 강하게 나왔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는 거품은 분명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기 발견이 곧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콩팥 질환은 늦게 발견하면 돌이키기 어렵지만 초기에 알아차리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거품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선 거품이 꾸준히 이어질 때 상당수 환자에서 단백뇨가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100%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아 보이는 변화가 큰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소변의 거품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줄기가 새서 생긴 거품일 수도 있고 혹은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록하고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어떤 거품이 위험한 거고 어떤 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 구분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몇 가지 기준만 알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먼저 빨리 사라지는 거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변 줄기가 강하게 쏟아지면 순간적으로 공기가 섞여 거품이 생기지만 이는 몇 초 안에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품,
특히 비누 거품처럼 잔잔히 깔려서 1, 2분 이상 가라앉지 않는 거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변기에 뽀얀 거품이 가득했는데 처음에는 물줄기가 새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발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보니 단백뇨와 초기 신장질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품이 오래 남는 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거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준은 거품의 양과 모양입니다. 컵에 맥주를 따를 때처럼 풍성하고 진한 거품이 올라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는 거품만으로는 확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지속적이고 농도가 진한 거품이 단백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 역시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단백뇨가 나타날 때 환자는 특별히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리 통증도 없고 배가 아픈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콩팥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소변의 거품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작은 거품이 콩팥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소변을 볼 때 잠시 멈추고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생활 속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고기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챙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면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변기 위에 뽀얀 거품이 쌓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여전히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장아찌, 찌개 같은 음식은 맛있지만 나트륨이 높아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무리가 옵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당뇨로 인해 소변에 당과 단백질이 섞이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와 찌개를 줄이지 않은 게 화근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품이 생기는 원인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탈수로 인해 소변이 진해질 때에도 거품이 나타날 수 있고 간혹 요로 감염 같은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신장병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과 질환이 결합될 때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거품이 단순히 수분 부족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되는 거품이 단백뇨의 확실한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생활 습관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오늘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짜게 먹지는 않았는지,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3,000원으로 콩팥을 살린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품들이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값비싼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몸에 앉는 작고 꾸준한 선택입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단백질이 적당히 보충되면서도 콩팥에 무리가 덜 갑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안토시아닌,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혈압과 매우 밀접한 장기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은 곧 콩팥 보호와 연결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검은 콩을 매일 반줌 정도 챙겨 드셨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뚜렷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라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콩팥에 부담이 적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백질 자체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균형 잡힌 섭취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콩팥을 지키는 방법이 꼭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단돈 3,000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작은 식품이 내일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매일 묵묵히 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마움에 답할 차례입니다. 식탁 위에 작은 선택 하나가 죽은 듯 지쳐있던 콩팥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변기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보고 불안했지만 병원에 가는 대신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몇 달 뒤 발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무엇보다 음식부터 조심했습니다. 소금기를 줄이고 단백질은 적당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곡류 위주의 식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몇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붓기와 피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검사 수치에서도 단백뇨가 크게 줄었고 콩팥 기능이 더 이상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약을 먹어야 살 줄 알았는데 생활을 바꾸고 작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기적 같은 변화가 반드시 비싼 치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생활 속 작은 선택과 꾸준함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교정이 만성 신부전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약만 믿고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다시 악화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깊이 느낍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 역시 오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내일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귀담아 듣고 작은 정성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정말 음식 하나가 콩팥을 살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이 과정에서 노폐물은 배출하고 단백질과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여과 기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바로 그때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 식품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이나 보리차 같은 전통적인 식품은 단백질의 질을 개선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단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보다 콩팥 기능 저하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백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식습관은 콩팥 건강에 결정적이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9세 여성 환자는 늘 고기를 좋아해 하루 3끼 중 2끼를 고기 반찬으로 채우곤 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이 붓자 걱정이 되어 검사를 했더니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고기 섭취를 줄이고 검은 콩, 채소, 현미밥으로 식단을 조정하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그녀의 소변 단백 수치는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선택이야말로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있습니까? 과한 소금과 기름진 고기인지 아니면 균형 잡힌 곡류와 채소, 그리고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검은 콩인지 말입니다. 콩팥은 당신이 내린 그 선택을 매일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거품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와야 하나요? 사실 모든 경우에 병원에 달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준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꼭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거품이 일주일 이상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권합니다. 단순히 소변 줄기 때문에 생기는 거품이라면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지만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면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거품 외에도 붓기, 피로, 혈압 상승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콩팥은 혈압과 체액을 조절하는 기관이므로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셋째, 가족력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당신 역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 환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4세 남성이었는데 아침마다 거품이 심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부전 초기 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거품이 처음 경고했는데 귀 기울이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거품만으로는 확진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거품이 꾸준히 이어지는 환자의 상당수가 결국 단백뇨 진단을 받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보다 한번 검사를 통해 안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의사에게 찾아가는 일은 불편하고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검사가 당신의 미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은 보조제를 찾아다니십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으면 거품도 줄고 콩팥도 회복되겠지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는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 건강보조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믿고 섭취했지요. 그런데 소변 거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콩팥 기능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약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관리로 돌아오신 뒤에야 조금씩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만 더 나빠졌습니다. 이처럼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조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 둘째, 병원 진료보다 보조제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장학회에서는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나 특정 약초 성분이 콩팥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물론 모든 보조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과 근거입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무작정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값비싼 보조제 대신 싱싱한 제철 채소와 곡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검은콩 한 줌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특정 영양제가 콩팥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대규모 임상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과유불급.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내 몸의 상태와 의사의 조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콩팥은 작은 장기지만 그 역할은 너무나 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장기를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콩팥을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이 없어도 생활 속 습관만 조금 바꿔도 거품을 줄이고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그러나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고 거품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단,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는 의사와 상의해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염분 줄이기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 찌개, 젓갈류를 줄이고 가급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짜게 먹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로 콩팥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단백질 균형입니다. 단백질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검은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콩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관찰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을 볼 때 10초만 시간을 내어 색, 거품, 냄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지름길입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는 이런 습관을 들인 후 소변 거품이 다시 심해지는 걸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진단으로 큰 문제 없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귀 기울일 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약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기반은 항상 일상에 있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장기를 지키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이 콩팥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거품이 줄어드는 것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몇 주 만에 변기에 보이던 거품이 옅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줄고 붓기도 덜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처음 내원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높았고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식단을 조절하고 하루에 물을 꾸준히 마시며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단백뇨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큰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제 건강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의 변화로는 결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을 매일 지켜낼 때 콩팥은 서서히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생활 습관 개선이 수년간 진행을 늦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주장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하지만 생활 습관 교정 없이는 어떤 치료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돌보는지에 따라 그대로 반응합니다. 거품이 옅어지고 수치가 안정되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에 한 줌 검은 콩, 조금 싱겁게 먹는 식사, 하루에 몇 잔의 물, 그리고 아침마다 소변을 살펴보는 습관. 이 단순한 4가지가 합쳐져서 당신의 콩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과 습관 속에서 이미 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장수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콩팥을 지키는 길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소변에 보이는 거품,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침, 변기에 맺혔던 거품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안도감, 발의 붓기가 사라지고 가벼워진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그것은 단순한 검사의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가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의 습관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검은 콩 한 줌, 싱겁게 먹는 식사, 충분한 수분, 그리고 아침마다 내 몸의 소변을 살펴보는 작은 습관. 이 네 가지가 모여 당신의 콩팥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기울인 정성과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배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1년 뒤, 5년 뒤 그 차이는 분명 드러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